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봅시다. 이번에는요, 이제 21번이 전통적으로 어려운 문항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근데 제 느낌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1번보다는 저는 30번이 훨씬 어려웠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21번은요, 일단 다른 내용이 섞였어도 절대값 그래프에 대한 내용밖에 섞인 게 없어요. 이제 개념이 혼합됐다고 하더라도 물론 절대값 그래프 쉽지 않죠. 그 개념이 쉬운 개념은 아닌데 그것만 잘 알고 있고 3차 함수에 대한 미적분 원에서의 기본 개념만 잘 잡혀 있다면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고요. 문제가 합답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소 어렵게 느낄 수는 있지만 기존에도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기출문제에서 사실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너무 생소한데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여러분 공부를 좀 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기존에도 좀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연습할 수 있어. 자신감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일단 2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합답형이 2개 나왔어요. 이번 시험에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명제에서 나왔고 하나가 이제 미분 가능에서 나왔단 말이죠. 미분 쪽에서 극대극소 이쪽에서 나왔단 말이죠. 다 충분히 나올 만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뭐 강의를 진행하면서도 보너스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올 수 있다고 충분히 강조드렸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합답형은 꼭 어디서 나와 이걸 국한시키지 마시고 합답형의 어려운 이유는요. 종합적인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미분에서 종합적인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렵게 느끼는 건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미분 문제가 앞에서도 약간 종합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그래프적인 해석, 그걸 물어본 거 좀 어려웠고, 요것도 좀 어려웠잖아요. 아까 18번이었나요? 종합적인 문제, 이제 유형들, 그런 것들이 좀 개념 복합, 그게 좀 어려웠다는 거죠. 물론 미분 내에서 개념이긴 하지만, 그래서 뭐 30번보다는 덜 어려웠지만, 그래도 요건 난이도가 높은 문제긴 합니다. 저랑 같이 지금부터 진행해 보시죠. 자, 일단은요, 도함수 그래프를 줬어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아니고 도함수예요. 그리고 나서,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그럼 좀 찬찬히 좀 따져볼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보래요. 자 이제 보기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요 그래프를요 제가 여기다가 한 번만 더 그릴게요. 왜냐면 보기랑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그래프가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한 번 더 그릴게요. 지금 요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2예요. 그리고 요게 미분한 함수다. 그걸 토대로 해서 기억이 뭐냐면요. F0가 0보다 작으면 0일 때 함수값이 0보다 작으면 이런 관계에 있냐. 0하고 2일 때 함수값에 그 관계가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되는지 그건데 사실 미분한 함수의 그래프를 안다면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원래 함수를 사실 어느 정도 완성할 수가 있죠. 기본 개형까지는. 그쵸? 그래서 여기가 미분한 함수가 미분에서 0 되는 점이 0하고 2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요거가 3차 함수의 도함수라고 말도 해줬기 때문에 이쪽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향하고 있고 미분한 값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가 극대가 되고요. 이때가 극소가 된다는 건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 자체는요. 여기서 극대를 갖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극소를 갖는 이런 형태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가 0, 여기가 2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x값이. 이게 이제 원래 함수가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이 함수가 정확한 y, 그 x축이 어디에 위치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1번에서 주어진 게 뭐냐면 f0가 0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일 때 fx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다는 거죠. 그러면 x축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 위에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결론이 나왔죠. F0은 여기쯤에 있는 값이고 정확한 그래프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F2는 여기쯤 있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훨씬 내려가 있죠. 근데 어쨌든 기억에서는 절대값을 취하고 있잖아. 보이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취하면 2일 때 함수값이 더 커진다는 거 아시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이건 맞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지금 감소하고 있죠?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때의 값과 요때의 값을 비교하면 2일 때의 값이 더 작아요. 그렇지만 절대값을 붙이면 반대가 되겠죠. 음수니까.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뭐 그래프로 보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쉽기는 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이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이제 니은으로 가보겠습니다. 0일 때 함수값과 요거 문제 잠깐 볼게요. 0일 때랑 2일 때 함수값을 곱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럴 때면
절대값 함수가 a에서 극소가 되는 a 값의 개수가 2개가 나온다 이랬어요. 자, 그럼 이것도 문제를 다시 보는데요. 요 그래프는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래프 자체는요, 아까처럼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건 확실해요. 여기가 이제 극대를 갖고 여기에서 극소를 갖는 형태니까 이렇게 되는 건 알아요. 여기가 2일 때고 여기가 0일 때고 여기까지는 됐죠. 그 상태에서 0일 때의 함수값과 2일 때의 함수값이 이번에는 양수 혹은 0이래요. 그러면 x축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어디에? 그치. 두 개가 곱이 양수 혹은 0이라는 건 양수이려면 두 개의 부호가 같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x축이 여기에 있든지 여기로 올라가서 좀 더 그려볼게요. 아니면 0이고 2일 때인데 x축이 0이 돼도 되니까 이렇게 되든지. 맞아요? 아니면 0이고 여기가 2인데 x축이 요거랑 요거가 같은 부호를 가지기만 하면 되니까 이 정도 위치에 있든지. 그럼 어쨌든 둘 다 플러스 값을 가지니까. 이해했어요? 아니면 0이고 얘가 2인데 0이어도 되니까 이렇게 걸리든지. 이런 경우밖에 없죠. 됐어요. 부호가 같든지 아니면 0을 지나든지. 요거예요. 0에서 0을 지나든지. 그러면 이때 물어보고 싶은 게 fx의 절대값 그래프가 극소를 갖는 점을 찾고 싶은 거죠. 그럼 절대값 그래프는 어떻게 되죠? 절대값이 전체 붙으면 제가 약정 공략에서도 총평에서도 말했지만 약정 공략에서도 절대값을 엄청 해드렸는데 부족하면 그런 걸 보면서라도 이제 메꾸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제 약점을 메꿔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요. 절대값 밑에 절대값 전체 주어지면 x축 아래를 접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가 조금 이따 다시 그릴게요. 이거 지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원래 있던 그래프니까 이건 살리고, 그러니까 이걸 없애고. 요거예요. 그래프가. 됐어요? 이것도 올려야 되죠? 하고 이거 살리고 없애는 거예요. 또 접어 올리죠? 그럼 이거 살리고, 아이고 여기까지 살리고, 요거는 뭐야? 올려야죠. 원래는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죠? 요거는 올리면 되지. 요거는 살리고. 맞아요? 그죠? 이 네 가지 경우에 있어서 극소. 그럼 볼게요. 여긴 극소가 누구일 때죠? 요거 조금 그래프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 이게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누가 극소죠? 그렇지. 여기랑 요 왕점. 또 그렇죠. 여기도 극소죠. 자, 극소값의 정의를 다시 한번 말할게요. 극소는요.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미분에서 0이 되면서 증감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러니까 감소해서, 그러니까 미분한 값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즉 감소하는 거에서 증가하는 걸로 바뀌는, 그게 극소값의 정의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정의가 아니고요. 극소값을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 잘 구분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극소값의 정의는요. 이게 영어로 로컬이거든요. 로컬 극소니까 그 부분에서 작은 거죠. 미니멈이에요. 응? 그 지역에서 우리 왜 커피 전문점 요즘에 되게 많잖아요. 시중에. 근데 뭐 예를 들어 별다방, 콩다방 뭐 등등등 있죠. 제가 이제 실명을 언급할 수 없으니까 뭐 이런 등등등 되게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있는가 하면 이 시중에 있는 로컬 커피 전문점, 로컬 커피숍이 있죠. 그건 뭐예요?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그냥 그거 하나, 그 지역에 하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로컬의 의미는요. 그 지역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제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면 얘보다 작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근방에서 제일 작은 걸 의미하는 게 극소거든요. 그러니까 극소값의 정확한 정의는요. 로컬 미니멈이에요. 근처에서 제일 작은 값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근처에서 제일 작잖아. 여기도 극소가 맞아요. 근데 미분에서 0 되는 걸 자꾸 찾아서 극소를 찾는 이유는 미분 가능한 함수를 많이 주기 때문에 문제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찾는 게 맞아요. 미분에서 0 되면서 증감이 감소해서 증가로 바뀐다. 그러면 그때가 극소가 되는 게 맞고요. 아니면 미분이 불가능한 점 중에서도 극소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 가요? 미분이 가능하다는 보장이 없으면. 그래서 여기는 극소값이 2개가 되는 거예요. 극소값을 가지는 그 값이.
이해됐죠? 그리고 물론 이때는 극소값 자체도 다른 값이니까 두 개가 나오겠죠. 어쨌든 극소를 가지는 값은 두 개다. x값은. 요거 볼까요? 그럼 이제 극소값이 여기랑 여기에서 갖는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이때는 극소를 가진 a값 역시 두 개죠? 근데 극소값 자체는 한 개예요. 왜냐면 이때 0으로 하나잖아요. 똑같은 값이니까. 극소값 자체는 한 개지만 어쨌든 그때 극소값을 가지는 a값은 x의 값은 두 개더라. 요때 어때요? 여기랑 여기죠? 미분 불가능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때도 극소를 가지는 a값은 두 개고 이때도 마찬가지죠. 역시 극소를 가지는 x값, a값은 두 개더라. 그래서 전부 두 개, 경우마다 전부 두 개니까 이때는 두 개다라고 했던 이 니은은 정답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지우고요. 확실한 극소의 의미까지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디귿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디귿은요, 이제 F0과 F2를 더해서 0이 되면 이번에는 절대값을 씌운 함수와 F0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요. 근데 우리 이런 게 나오면 이것도 수 1에서도 많이 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할 때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래프를 움직여서 보통 계산을 하죠. y는 fx의 절대값과 y는 f0라는 두 함수를 각각을 그려서 그 둘이 만나는 점, 교점의 좌표가 서로 다른 4개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래프 문제예요. 자, 볼게요. 요 지운 거 다시 한번 그릴게요. 보시면요. 요렇게 그려졌고 요렇게 그려졌고 똑같죠? 예, 그 다음 여기가 2였죠? 됐어요. 자, 그러면요. 0하고 2일 때 함수값을 더한 게 0이 됐대요. 그러면 요걸 이제 완성을 해서 y는 fx를 이제 그려볼게요. 그럼 아까처럼 이제 여기서 극대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극소를 가지는 이런 상황이 될 거다라는 것도 이제 아시죠? 그러면 0하고 2일 때 함수값 자체가 요때랑 요때를 함수값을 더한 게 0이 됐다는 거죠. 여기 많은 의미를 사실 내포하고 있는데요. 3차 함수의 성질상 요 사이에, 그러니까 x는 1에서 요거 두 개를 더했다는 건 일단 3차가 아니더라도 요 두 개를 더해서 0이 됐다는 거는 요 사이에 0 되는 점이 있는 거예요. 얘가 2였으면 요게 마이너스 2였고 y값이 그죠? f0가 2였으면 f2가 마이너스 2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서 0이 됐다는 건 요 사이 완전히 가운데에 이제 0이 되는 x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3차 함수의 성질상 여기에 이제 x는 1에서 그 x축이 존재한다라는 거, x축하고 만난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얻어낼 수가 있어요. 이 조건으로, 요거. 여기까지 되시나요? 3차 함수가 요 가운데에 있는 여기서 같은 거리,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칭이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끝났죠. 왜냐면 fx는 절대값이라는 그래프랑 f0랑 이제 만나는 걸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 요거를 밑에 있는 걸 접어 올리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요걸 접어 올리면 이렇게 되고요. 근데 요거 이제 살리면 되고. 그죠? 그리고 요쪽과 요쪽은 서로 대칭이라고 얘기했었죠. 이해가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의 값은 요걸 접어 올리면 같은 위치만큼으로 올라오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살려야죠.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럼 요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요게 요거예요. 그리고 나서 F0, y는 F0니까 F0일 때 함수값에 해당되는 값인 거죠. 요거는. 그거랑 만나는 점이 서로 다른 실근이니까 만나는 점을 구하는 거니까 F0. 0일 때 함수값이니까 이때의 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F0는 이거거든요. 여기 조금 어긋났지만 같은 위치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요거죠, 요거. 이게 뭐예요? y는 f0. 그러니까 y는 f0는 y는 fx가 만나는 거, 절대값 x가. 절대값이죠, 이제 요 올린 거는. 만나는 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4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것도 서로 다른 위치에서. 그래서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실 수 있겠나요? 예, 좋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요 얘기까지 정리가 가능하고요. 일단은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21번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 단답형 문제를 넘어갈 건데요. 일단 21번까지 문제가 조금 고비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단답형은 조금 한숨 돌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배분도 사실 좀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사실 20번 같은 경우는 이게 수열에서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령을 부리지 않더라도 잘만 실수 없이 나열하면 20번 같은 경우는 맞출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면 20번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 좀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하나 대입을 해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맞출 수 있어요. 이게 벌써 4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적인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다 어렵게 나오거나 다 고민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들은 빨리빨리 풀고 실수 없이 그런 연습들을 좀 하시고요. 아니면 내가 단답형 문제들을 미리 먼저 땡겨와서 푸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단답형에서도 한 27, 28 혹은 뭐 내가 조금 어려워한다면 26번까지는 그래도 좀 개념에 아주 충실한 그리고 복합적인 개념도 아니고 한 가지만 가지고 내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배분까지도 여러분이 이번 시험을 보고 나서 아 내가 이런 게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 배분도 좀 신경 써서 하도록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단답형으로 넘어가시죠.